자, 여러분. 양자 컴퓨팅이라는 엄청난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대부분의 기업들이 저 멀리 있는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때 홀로 완전히 다른 길을, 그것도 아주 과감하게 걷고 있는 이단아가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선구적인 도박사 D-Wave 퀀텀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보통 양자 컴퓨터 하면 그거 아직 멀었잖아. 완전 미래 기술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. 실제로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바로 그 미래에 투자하면서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양자 컴퓨터로 돈을 벌고 있다고, 그것도 아주 잘 벌고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나타난 겁니다.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네, 바로 그 질문에 자신들만의 답을 이미 선택했다고 외치는 회사, 양자시대의 이단아, D-Wave 퀀텀의 이야기입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D-Wave는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다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의 핵심에는요, 아주 독특한 철학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. 바로 실용적 양자라는 건데요. 바로 이 철학 하나가 D-Wave를 오늘날 양자 업계의 꾀자 혹은 이단아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그들이 처음부터 들고 나온 무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? D-Wave의 첫 번째 승부수는 바로 양자 어닐링이었습니다. 이건 뭐랄까,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무기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목표물 하나만을 노리는 굉장히 특화된 저격총 같은 기술이었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다른 모든 회사들이 스위스 군용칼처럼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풀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범용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피 터지게 경쟁할 때 D-Wave는 딱 한 가지, 최적화라는 문제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 푸는 그런 특수 제작 망치를 만들기로 결심한 겁니다. 남들 다 가는 길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거죠. 이 양자 어닐링이라는 방식은요, 사실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빌려온 거예요. 되게 신기하죠? 예를 들어서 울퉁불퉁한 언덕 꼭대기에서 공을 하나 딱 굴리면 이 공이 막 굴러가다가 결국에는 가장 낮은 골짜기에 딱 멈추잖아요. 바로 그 원리입니다. 수백만, 수천만 가지의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 복잡한 문제를 바로 이 울퉁불퉁한 언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그 위에서 공을 굴리는 거죠. 그럼 양자 시스템이 알아서 가장 안정적인, 즉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, 다시 말해 최적의 해답을 자연스럽게 찾아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많은 트럭들의 배송 경로를 짜거나 수천 명 직원의 복잡한 근무 스케줄을 만드는 것 같은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도구가 없는 셈이죠. D-Wave는 이 양자 어닐링이라는 자신들만의 칼을 정말 수년간 장인이 칼을 갈듯이 갈고 닦았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 기술력을 한 차원 다른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. 자, 보세요. 새로 나온 어드밴티지 2 시스템은요, 이전 모델이랑 비교하면 그냥 괴물 수준입니다. 먼저 연결성이 15웨이에서 20웨이로 늘었죠? 이게 뭐냐면 큐비트 하나가 다른 큐비트들이랑 얼마나 많이 소통할 수 있냐는 건데, 이게 늘어났다는 건 더 복잡하고 더 넓은 범위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, 양자 컴퓨터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바로 노이즈거든요. 계산을 방해하는 잡음 같은 건데 이 노이즈를 무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습니다. 결맞음 시간도 2배나 늘었고요. 이건 뭐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일하다가 조용한 도서관으로 옮긴 거나 마찬가지예요.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계산이 가능해졌다는 거죠. 정말 엄청난 발전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D-Wave는 이 최적화 시장의 왕이 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. 오히려 자신들이 쌓아올린 성에 안주하지 않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과감한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. 정말 판을 뒤흔드는 결정이었죠. 사실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. D-Wave의 어닐링 방식, 그거 최적화 문제 말고는 쓸모없는 거 아니야? 범용성이 너무 떨어져. 이런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죠. D-Wave는 이 비판에 정면으로 답하기로 결심합니다.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D-Wave다웠어요. 처음부터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기술을 가진 최고의 회사를 그냥 통째로 사버리는 아주 빠르고 과감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. 그리고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. 2020년 1월 D-Wave는 게이트 모델 시장, 즉 우리가 흔히 아는 범용 양자 컴퓨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퀀텀 서킷이라는 회사를 무려 5억 5천만 달러, 우리 돈으로 반조 원이 훌쩍 넘는 돈에 인수합니다. 정말 엄청난 베팅이었죠. 도대체 이 QCI라는 회사가 뭘 가졌길래 그렇게 큰 돈을 줬을까요?
그 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 오류 우선 수정이라는 철학에 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기존 양자 컴퓨터는 일단 계산을 막 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나중에 그걸 고치느라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썼어요. 하지만 QCI의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. 애초에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에너지 손실 같은 현상이 생기면 이걸 오류로 놔두는 게 아니라 마치 어이 여기 빈칸 생겼어 라고 알려주는 감지 가능한 속어 신호로 바꿔버려요. 덕분에 훨씬 적은 수의 물리 큐비트로도 안정적인 논리 큐비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. 이건 정말 오류에 강한 범용 양자 컴퓨터를 향한 엄청난 지름길을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이 엄청난 인수는 결과적으로 양자 산업계에서 아주 독특하고 또 아주 강력한 전략을 탄생시켰습니다. 바로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싸우는 전략이죠. 이 인수를 통해서 D-Wave는 양자업계에서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정말 막강한 무기를 양손에 쥐게 된 겁니다. 바로 이중 플랫폼 전략이죠. 한 선에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검을 들고 오늘 당장 기업들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주면서 돈을 벌고, 다른 한 선에는 인수한 게이트 모델이라는 창을 들고 신약 개발이나 암호 해독 같은 미래의 거대한 시장을 정조준하는 겁니다. 다른 경쟁자들이 모두 체커판 위에서 싸우고 있을 때 혼자서 입체적인 체스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.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한 전략이냐면요. 이건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리스크 관리 전략이기 때문입니다. 한번 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모두가 기대하는 범용 양자 컴퓨터 개발이 생각보다 늦어진다? 괜찮습니다. D-Wave는 어닐링 사업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회사를 굳건히 지탱할 수 있는 강력한 보험을 들어둔 셈이니까요. 반대로 게이트 모델 기술이 갑자기 극발전해서 세상이 바뀐다? 그것도 괜찮습니다. D-Wave는 이미 그 시장을 선도할 발판을 미리 마련해둔 셈이죠.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D-Wave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하고 강력한 포지션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렇게 야심찬 전략에는 당연히 그림자도 따르기 마련입니다. 바로 막대한 재무적 위험과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기업 가치죠. 자, 동전의 앞면부터 한번 보죠. 성장은요,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첫 9개월 동안의 매출이 바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235%나 급증했습니다. 2.3배가 넘게 뛴 거죠. 이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수요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. 그런데 동전을 딱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. 같은 기간 동안 순손실이 무려 3억 1,27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4천억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. 아니, 매출은 폭발하는데 적자는 왜 이렇게 크냐? 이상하죠? 여기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사실 이건 고성장 기술 기업들한테서 종종 보이는 일종의 재무적 착시 현상이에요.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회사에서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니까 미래의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워런트라는 금융상품의 잠재적 가치도 같이 막 오르겠죠? 근데 회계장부상으로는 이걸 부채로 기록해야만 해요.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주가가 오른 게 오히려 서류상 손실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실제 회사가 태우고 있는 현금 규모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. 자, 이 숫자를 보세요. 237배. 이게 뭐냐면 회사의 시가총액이 연간 매출의 237배에 달한다는 뜻입니다. 보통 건실한 제조업 기업들이 1배에서 2배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죠. 주가 매출 비율, 즉 PS가 이 정도로 높다는 건 시장이 D-Wave에게 너희는 앞으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장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. 그만큼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실패에 대한 여유가 전혀 없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엄청난 도박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서류상의 숫자 말고 D-Wave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실제 가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핵심이겠죠. 이건 뭐 10년 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오늘,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. 캐나다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은요, 수천 명 직원의 주간 근무 스케줄을 짜는데 무려 80시간이 걸렸다고 해요. 근데 D-Wave 기술을 도입하고 나서 단 15시간으로 줄었습니다. 65시간이 절약된 거죠.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구 중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항구에서는요, 수많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크레인의 작업 효율을 하루에 60%나 끌어올렸습니다. 스페인의 거대 은행은 복잡한 금융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계산하는 시간을 90%나 단축했고요.
이처럼 D-Wave의 기술은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장에서 기업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이 문구가 D-Wave의 현재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미래의 양자를 구축하면서 오늘의 양자 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.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 달려가면서 동시에 현재에 발을 딛고 돈을 버는, 오늘날 경제의 참여자인 동시에 내일의 경제를 설계하는 건축가. 바로 이것이 D-Wave의 독특한 위치를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이죠.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. D-Wave는 과감한 베팅으로 양자 시대를 연 선구적인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까요? 아니면 그들의 도전은 다음 기술혁명의 시대의 회자들, 화려했지만 결국엔 무너져버린 경고성 짙은 이야기로 남게 될까요? 이 판돈 큰 도박의 결과가 D-Wave가 양자 컴퓨팅 시대의 역사책에서 한 줄짜리 각주로 기억될지, 아니면 가장 중요한 챕터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